네, 한 어린이집에서 얼마 전 아이들 사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4세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3세 여자아이를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조사에서 한국의 10대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 성을 처음 접한 나이가 13.6세로 조사가 되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이 낮죠.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성범죄까지 포함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2007년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센터가 직접 상담을 했거나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 가운데서 7세 미만이 8%, 그리고 8세에서 14세 사이가 16% 정도로 차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까지를 포함하게 된다면 훨씬 많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살 미만의 성폭력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또는 몰라서 끝까지 얘기를 않는 경우가 아직은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낮아지는 데 관련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이른 나이에 성적인 영상에 노출이 되는 거라고 해요. 저 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좀 늦기는 했을 수 있지만 저는 고3 때 컴퓨터를 배우는 시간에 남자친구들이 제 자리에 와서 영상을 보면서 그때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생조차도 PC는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로도 얼마든지 쉽게 이런 영상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호기심이 많은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성적인 자극이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특히 요즘 아이들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강박 아래서 아이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압박을, 스트레스를 푸는데 아마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 간의 성폭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3년에 중고생 113명을 상대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폭력적인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상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폭력을 용인하는 그릇된 성인식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성폭행 자체가 증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인식되지 않은 사건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성폭력이라고 인식이 되고 그게 보고가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저희 어렸을 때 남자친구들이 이제 치마를 올리면서 아이스케이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재미고 짓궂은 장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행동조차도 아동 간 성폭행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 어린이 책을 배포했다가 다시 수거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물론 제대로 된 성 지식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아이들의 여러 성적인 일탈을 막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또 너무 자세히 모든 것들을 막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스트레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 전까지는 성교육이 굉장히 금욕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료들을 보면 10대 임신 비율이 프랑스의 2배, 독일의 6배, 스위스의 7배로 매우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모든 것들을 세세히 가르쳐 주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아직 깊은 곳에 남아 있음으로써 이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의무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달하게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언제 성교육을 받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6학년 때 강당에서 성교육을 했었는데 여자애들만 모아놓고 생리대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생물 시간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만 봐도 유치원생인데 이미 성교육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교육이 생물학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성은 성별을 떠나서 모두에게 안전해야 되고 또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의 성교육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타인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 권리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2009년에 서로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성적 관계 맺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성적 행동에 대한 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생물학적인 성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피임 교육 또는 내가 성폭행 또는 이러한 성적인 어떠한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러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포함해서 성의 동등성, 상호 존중, 배려 이러한 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난이라는 거는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장난을 당하는 사람도 모두 재밌어야 되지, 장난을 치는 사람은 재밌지만 당하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고 그 다음에 뭔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이제 성폭행에 대한 처벌, 교육 이런 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동이 아동한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동에게 어쩌면 애들이니까 그렇지라는 일부 시선들, 그런 게 어쩌면 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은 당하는 사람에게서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발달을 해가는 걸 보면은 몸도 성장을 하지만 인지가 같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도덕이라는 것도 같이 발달을 하죠.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리라는 어떠한 유교적인 어감이 강하기는 한데요. 윤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과는 조금 다르고요.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걸 보든 안 보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옳죠. 만 3세부터 우리는 옳고 그름, 생활의 질서와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한다고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해 아동뿐만이 아니라 가해 아동의 부모한테도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교육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아동,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가 돼야 되고 각각의 다른 종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도 영상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어른의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없이 따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상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 거고요. 아이가 그러한 영상에 노출이 된 경우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무마하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하지 않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인부터 해서 어떻게 노출이 되었고 또 근본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한 부모의 방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동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모든 피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조그마한 관심 그리고 시작이 우리 아이들을 이 모든 문제의 가해자와 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니까요. 우리 다 같이 눈 크게 뜨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